무인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막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어떤 업종들이 괜찮을지, 나한테 잘 맞을지, 수익률이 좋을지, 아니면 관리가 편할지. 근데 그걸 사실 내가 하나하나 차려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과연 저 영상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여러 무인 업종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볼까 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무인 창업, 특정 업종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시작하시더라도 여기에 관해서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신 다음에 창업을 시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자료를 좀 여러분들한테 여기 막 띄워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작권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SBS 뉴스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요즘에 무인 업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절도, 그 다음에 노숙자분들이나 이제 다른 그냥 술 취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쉬는 쉼터, 그 다음에 또 무늬만 무인이고 신경 쓰거나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무늬만 무인이 문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기계 장고장 및 기계 결함 이런 문제로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뉴스에서는 심지어 코인 빨래방에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뭐 절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아요. 이거 지금 현재 무인 업종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심각하긴 합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방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훔쳐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감안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게 촉법소년법 때문에 처벌도 안 된대요, 제대로. 그러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죠,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기계를 소중하게 다뤄주질 않다 보니까 이런 기계 결함들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커피 자판기의 장고장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인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사장님들이 와서 자꾸 AS 고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인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기도 하고요. 기계 결함이 있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사장님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손님이 이용하다가 이 카페는 장비도 별로고 커피 맛도 갑자기 뭐 기계 장고장 때문에 뭐 이상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 손님들이 이 카페는 다시는 안 오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무인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인 밀키트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 계란 판매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타겟층들이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키오스크에 대한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또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입지를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장님이 나와서 사람들을 응대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런 얘기들을 드린 이유는요, 무인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알고 창업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도, 쉼터, 무늬만 무인, 내가 신경 쓸 일이 많고 뭐 장비 결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눈에 확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거 이외에도 사실 무인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장님들이 겪는 고통들, 사소한 고통들이 굉장히 많겠죠. 물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인 창업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더 무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가 차린다면 어떤 대처로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무인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보완점들을 다 생각을 하고 해도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대처를 준비를 해온 사람과 안 해온 사람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겠죠. 무인 창업이라고 해서 할 일이 정말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이러진 않습니다. 자동화를 시키고 무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초기 세팅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 현실적인 그 시간의 감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로 우리가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좋은 것만 조금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비춰지지 않아도 그거를 차리려는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게 돼요. 자꾸 누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정말 수익률 괜찮던데 할 일도 진짜
진짜 없대. 막 5개나 운영하고 저 사람은 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번대. 코인 빨래방 프랜차이즈 하면 거기서 운영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막 투자금 1억 들이면 막 순수익 얼마 나온대. 그런 부분은 좋은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점만 있는 사업? 이런 건 절대 없죠. 사실 좋은 건 맞지만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면을 보시고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시고 그리고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무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업종들 가운데서 정말 찐으로 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제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무인은요, 인건비가 안 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인건비가 들지 않고 정말 내 시간이 남아 돌아야 정말 무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건 손가락 안에 꼽아요. 무인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인건비만 안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노동력을 쏟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 무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업종이 정말 내가 차리고 나서 내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종인 건가? 내 직장이나 내 생활에 지장을 끼치면서 무인 창업을 한다? 그럼 전 무인 창업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노동력이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무인 창업 말고 무인 창업보다 더 좋은 거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인 창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 근데 불안해서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분야에서 뛰어나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제가 연습실을 이렇게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실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남들과 달랐던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무인 연습실을 하겠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하는 그런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불안했고요, 무서웠고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유를 찾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가야지. 뭐 또는 저건 저 사람이 옛날부터 저런 분야에서 일을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실 갖다 붙이려면. 그런 이유들로 제가 자기 방어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좀 최면을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냥 해보자, 그냥 뛰어들자, 죽기보다 낫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보자, 대신에 신중하게만 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는 있다, 해결해야만 한다, 그냥 일단 시작하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말들이 될 수도 있고 대책 없어 보이는 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용기도 주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한 게 용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미 뛰어들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해야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디서든 사실 흔히 들을 수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안 하면 0이고 실패하면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여서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를 단 한 편이라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았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좋은 정보의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해보려고요. 저를 믿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저를 믿고 계시는 가맹점주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해보려고요. 실패하면 어때요? 이 경험이 도와주겠죠, 저를. 언젠간.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머릿속에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가 떠오르셨다면 그런 분들은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예비 창업주분들이나 무인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중하셨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버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인 창업 백과사전 부업의 미래 뮤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